안녕하세요, 김승현입니다. 오토포스 밀착 카메라 일본차 불매운동 특집 코너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께 기부드릴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비롯한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최근 일본 아베 총리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우리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불매운동 열기가 조금 잠잠해질 때쯤 일본의 경제적, 정치적 문제로 다시금 불매운동 바람이 거세진다는 것에서 만들어진 우스갯소리입니다. 따지고 보면 불매운동 열기가 식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일본차의 경우 일각에선 판매량 회복세를 탔다라고 말하기도 하나 판매 실적을 살펴보면 회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회복이라 함은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았을 때 쓰이는 말일 터인데 올해 1월 판매 실적은 지난해 수준으로 회복되었다고 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최근인 2월 일본차 판매 실적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회복과는 거리가 멀었죠. 불매운동이 본격화되던 지난해 7월부터 지금까지 한국에선 일본차는 사지 않는다와 어떻게든 팔겠다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사지 않는다는 쪽의 강한 기세는 지금까지도 눈에 보이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고 어떻게든 팔겠다는 쪽의 전략도 하락세만 타던 판매량 곡선을 잠깐 상승세로 바꾸는 등 어느 정도 통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이후 시민들의 불매운동은 맥주나 생필품 같은 작은 소비에서 자동차와 같은 큰 소비로 번졌고 식재료까지 찾아 골라낸 이른바 핀셋 불매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불매운동이 본격화되던 지난해 7월부터 일본차 판매량은 급감하기 시작했고 올해 1월에는 월 판매량 한 대를 기록하는 일본차 브랜드도 있었습니다. 금방 끝날 것이라던 그들에게 보란 듯 눈에 보이는 결과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하락세에 지난해에는 일본차 브랜드에서 독일차 브랜드로 직원을 전보시키는 수입차 딜러사도 있었고 최근에는 한국 철수는 고려하지 않는다면서도 희망퇴직을 밟는 등 구조조정 움직임을 보이는 일본차 브랜드도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팔겠다는 쪽이 만들어낸 결과도 없지 않았습니다. 7월 이후 계속 하락세를 보이던 일본차 판매량은 할인 전략으로 인해 반짝 상승 곡선을 타기로 했습니다. 이 전략이 통한다는 것을 안 일본차 브랜드들은 주력 모델을 500만원에서 800만원까지 할인해주는가 하면 한때 SUV 모델을 1500만원에서 2000만원 가까이 할인해주기로 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에게 할인은 없다라던 일본차 브랜드도 신차가 출시되자마자 할인을 제공하는 이례적인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얼마 전 출시된 토요타 수프라의 초도 물량이 국내 출시 하루 만에 매진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를 본 국내 네티즌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일본 네티즌들은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한국 판매분에는 엠블럼의 우길기를 달자 일본차는 한국차처럼 도장면이 쉽게 녹슬지 않는다. 일본 기업은 팔리면 어디든 판다. 반일국이든 인권을 무시한 나라든 한국은 가난한 사람만 불매하고 있나 보다. 그런데 못 사는 건 불매가 아니다라는 조롱 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본의 수도 도쿄가 전쟁으로 파괴된 뒤 새로 건설되었다는 네오도쿄. 1988년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어 수많은 SF 영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받고 있는 영화 아키라의 배경은 얼마 전까지 우리가 살았던 2019년입니다. 마치 예언이라도 한 듯 1988년에 만들어진 작품 속 2019년의 네오도쿄는 현실처럼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키라의 감독 오토모 가스히로는 1964년 도쿄올림픽을 준비하던 일본의 모습을 작품에 녹여냈습니다. 당시 일본이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들은 더 이상 패전국이 아니며 원폭 피해를 입은 전쟁의 피해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원폭 당시 히로시마에서 태어난 소년이 개막식 최종 성화주자로 나섰을 정도로 올림픽이라는 무대는 전범국가인 일본의 논리를 세계에 홍보하기 더없이 좋은 무대였습니다. 지금 후쿠시마에서는 부흥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오염이 있음을 잊어버리고 싶고 다행인지 불행인지 방사능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후쿠시마를 잊게 하기 위해 매스컴은 더욱 올림픽의 열기를 올릴 것이고 올림픽에 반대한 국민은 비국민이라 불리는 때가 올 것이다.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의 저희는 이미 다 드러나 있습니다. 과거 외교적 결례를 범하면서까지 전 세계에 후쿠시마는 안전하다를 강조했고 후쿠시마 수돗물을 판매하는가 하면 유명인들은 먹어서 응원하자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그러나 후쿠시마 농산물을 즐겨 먹는다던 방송인은 물론이고 일본의 수영 간판 선수까지 백혈병에 걸렸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자 일본 사람들조차 방사능과의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가장 먼저 떠올렸습니다. 작품이 제작된 시기는 일본 경제버블이 정점에 이르렀던 1988년 그들이 자신감에 넘쳐 살던 시절이었는데 한국의 일본차 불매운동을 본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만 봐도
하더라도 아마 지금의 일본인들은 여전히 그때의 환상 속에서 갇혀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감독은 작품을 통해 그럼에도 다시 일어서는 인간의 끈질긴 생명력을 말하고자 했겠지만, 끈질긴 생명력은 욕망이 되어 건드려서는 안 되는 영역까지 침범하여 결국 허망하게 무너져 내려버리는 일종의 묵직한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후쿠시마 주민들은 정부가 수거하지 않은 오염된 토양을 집 앞 마당에 묻어둔 채 살아가고 있었고, 올림픽 경기장 재건 현장 옆에는 오염된 토양이 쌓여있는 지금의 일본이 도쿄올림픽을 통해 재건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딘으로 반짝 상승세를 타고 새로 출시된 스포츠카는 하루 만에 매진. 일본은 최근 자신들이 피해자인 양 한국인의 입국 제한 조치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들의 말을 빌리자면 불매운동의 열기가 식고 있는 것 같은 요즘, 또 다른 동기부여를 해준 일본 총리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 할까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미 도쿄는 작품 속 첫 장면에서부터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는데, 그 이후 간신히 다시 쌓아올린 네오도쿄 역시 허망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영화의 배경은 2019년, 도쿄는 이미 진작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늘의 밀착 카메라였습니다.